네, 오늘 야권 재편 계속 진행됐습니다. 권은희 의원 탈당했습니다. 천정배 신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 이번에 정치를 시작합니다. 과거와 좀 달라졌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적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야권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 단일화하느냐. 하지만 벌써 군불대 얘기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티타임도 했고요. 영화도 보고 있고 잠시 후에는 막걸리도 한잔 한다는데요. 오늘 기자들을 만나 한 얘기부터 확인하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존 정당들이 비판을 안 하면 그거 굉장히 나쁜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예측했습니다. 저희들끼리 틀림없이 새누리당에서 모호하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지난 8년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환경을 만든 책임을 왜 안 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치 세력이 정말로 염치도 없다. 비판하셔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당명 개정에 대해서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용물이 바뀌었다고 믿겠습니까? 자, 전상철 차장 두 가지 포인트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 내용이 공허하다, 모호하다 하는 말 당연하다. 왜냐하면 늘 날 비판했으니까 오히려 비판 안 하면 이상하다라고 말했네요. 네. 일단은 잊혀지는 것보다는 네. 계속 회자되면서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훨씬 더 지지율이나 또 사람을 모으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안철수 의원이 좀 얼굴 표정도 여유로워졌고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는 조금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새정치 모호하다는 건 아직도 왜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안철수의 새정치.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서히 앞으로 채워가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선 대기자 어떻습니까? 내 새정치 모호하다는 말 당연하다. 그렇게 비판하다. 왜냐하면 늘 날 비판해 왔으니까 라고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안철수의 새정치는 3년째 모호한 겁니까? 아니, 비판해서 기쁘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네. 상당히 정치인이 된 건 같아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정치인들은 네.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만 빼놓고는 네. 어떤 기사든도 환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든 싫든. 네. 그래서 저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안철수 의원도 조금 네. 정치인이 돼 가는가 보다는 느낌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랬으면 개인적으로 네. 저는 제 판단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안철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정치인인지 어떤 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이제 새정치 모호하다. 어제는 이제 극우도 반대고 또 오래된 낡은 진보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해서 중원을 노리겠다는 얘기, 또 30대, 40대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 했거든요. 새정치의 모습, 이런 게 새정치다. 얘기 아직 나온 건 없잖아요. 구체성이 없죠. 물론 이제 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공정성장, 네. 특히 이제 증세까지도 과감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쪽에 있어서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네. 이 30대, 40대 특히 경제인들, 벤처기업들도 네. 많이 영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네. 조금 더 손에 와닿는 걸 하나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점쯤에서 뭔가 작은 이슈라고 할지라도 정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딱 잡아야 결집력을 강하게 끌 것 같은데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은 조금 모험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총론성 얘기도 물론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밝혀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꽉 막힌 게 경제 관련 법안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안철수 새정치를 추구한다. 내 생각엔 이사한 이러한 내용을 다 봐야 되고 이러하게 여야가 타협해야 되고 이런 재선을 딱 내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볼 때는 네. 2012년에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당 깨고 나갔을 때 네. 안철수라는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좀 더 아마 알려졌을 거 보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네. 3년 동안 뭐를 어필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져 나오면서 자기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브랜드라고 만나서 한 것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이 전파되고 일반 국민에 각인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그걸 3년 전에 했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자, 이남희 차장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부로 당명을 바꿨죠. 이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네. 후보까지 붙일 줄 알았는데요. 5개 후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바로 오늘 당명으로 채택하고 선관위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저렇게 후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특히나 손혜원 본부장 같은 경우는 네. 민주소나무당이라는 이름의 전율을 느꼈다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네. 누리꾼들 반응이 재밌어요. 자, 저건 왜 음주 단속이죠? 그러니까 불잖아요. 우리가 아. 음주 단속할 때 네, 네. 부는데
음주단속하는 곳인가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팅팅 불지 않았나요? 뭘 더 불어요? 라는 누리꾼 반응도 있었고요. 또 당일만 바뀐다고 해도 하는 행동은 같은데 바꾼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름 바꾸지 말고 사람을 바꾸세요.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재미있는 게 왜 더불어민주당을 택했을까? 네. 아마 약칭을 많이 고려를 했을 때 가장 그 효과적인 약칭을 가진 당명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칭은 더 민주당이라고 정했거든요. 네. 보면은 그 정관사 더는 유일하다고 할 때 더를 붙이거든요. 네. 더 민주당인데 결국 아. 민주당은 우리가 유일하다. 또 그런 뜻도 되고요. 앞에 더라는 게 영어식 정관사 THE다. 그런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네. 더, more.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민주당이야. 지금 기존 민주당이 지금 갖고 네.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더 민주당이고 우린 유일한 민주당이다.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최종 당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저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네. 자, 그동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가 아니라 간철수도 아니고 강철수로 바뀌었다고 할 때 이제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머리 스타일이었잖아요. 이거 기자들이 괜히 오버해서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직접 자기 헤어스타일 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기 머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지금이 사실은 5살 이후로 3번째 바꾼 겁니다. 그 첫 번째 바꾼 건 중학교 들어갈 때 머리를 다 밀어서 군대 들어갈 때 다시 밀면서 2번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번째로 바꾼 겁니다. 평생 3번째로 바꾼 거니까 그만큼 제 각오와 결기가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농담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좀 어색해하긴 하네요. 근데 머리를 미는 것과 같은 정도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2012년, 13년, 15년 어떤가요? 네. 좀 이렇게 길고 부드러운 머리를 항상 네. 좀 했었는데요. 지금 네. 최근의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짧게 잘랐고 머리에 좀 힘을 줬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강조점을 둬서 좀 강한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주력을 한 것으로 저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요번 바꾼 게 3번째라 그랬잖아요. 네. 저기 사실과 달라요. 저 보세요. 2013년에 이미 크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예. 이 양반이 진짜 네. 그런 디테일에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갈 때 어떤 표현이라는 걸 뭐 누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런 얘기 했듯이 네. 잘못된 겁니다. 저건 명백하게. 네. 지금 2013년에 지금 네. 12년에 보시다시피 지금 스타일로 거의 바뀌어서 네. 이게 대선국면에 나왔던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왜뭐 헤어 마케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냥 양반이 뭐 이런 식의 시도를 한 적도 요거는 있고 아니요, 글쎄 직접 이거 하지 이게 않은 그러니까 걸로 알고 저기 뭐야 네. 안랩 때 예. 저기 뭐 선전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저 양반 그 팩트는 틀립니다. 이번에 3번 한 거는 정말 그건 더 맞지 않아요. 다른 머리 스타일까지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건 정치인 모습에 점점점 다가서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야권의 재구성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저희가 채널 A에서는 내일부터는 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 권은희 의원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이 아니라 천정배 신당으로 간 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오늘 천정배 신당으로 가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공개적으로 아직 밝힌 것은 아닌데 네. 측근들의 얘기 그리고 권 의원이 일부 언론가에서는 천정배 신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입장을 지금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요, 그 천정배 의원한테 마음의 빚이 좀 크게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가장 강해요. 왜 가는 거야? 대체 안철수 신당 쪽에 다 가는데 왜 권은희 의원만 천정배 의원과 손을 잡느냐? 작년에 그 광주 광산을 그 재보선 선거 지역구가 네. 나왔을 때 원래는 천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당에서 바로 권은희 후보자를 공천을 하니까 천 의원이 물러나서 권 의원을 많이 도와준 바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빚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작용했다라는 게 가장 그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 나온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아직 조직적으로 최고위층의 지시가 나왔다는 것은 유죄가 입증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건 대선 국면에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를 했고 표창원 당시 경찰대 교수가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사표를 내고 나왔거든요. 자, 어쨌건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안철수 그때 당시 대표가 네. 공천을 좀 잘못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꼽혔던 게 권은희 의원이었죠. 작년 7월 재보궐 선거 때 그렇죠. 얘기죠. 마음의 빚이 있다면 안철수 의원에게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네. 친정신당을 택했고
저는 표창원 소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범죄 연구가로서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안타깝게도 이게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네. 입문하자마자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왜 말이 그렇죠? 정치인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말 바꾸기를 잘한다고 하는데 너무 말이 이제 바뀌어버린 상황이 되신 게 지금 보시면 네. 모든 정치인 정치 집단으로부터 연락 거절했다. 정치 안 하시겠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요 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 2015년 10월 27일이니까 2달 전쯤에 불과 쓴 두 글이네요. 달 전이죠. 정치인 정치 집단으로부터 연락 냉정하게 거절했고 정치 안 합니다. 계속 거절할 겁니다. 연락 주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2달 뒤에 바로 바꾸셨고 그냥 저것만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누가 자기한테 연락을 하셨는지까지도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안철수 대표, 뭐 천정배 의원 이런 식으로 거론을 하니까 아니 굳이 왜 저렇게까지 2달 전에 얘기를 세게 하셨으며 또 이제 와서 마오시에서는 또 왜 자신에게 연락했던 분까지 다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에 벌써 좀 아쉬움이 혹시 나쁜 거 먼저 배우신 게 아닌지 걱정이 좀 네. 되기도 합니다. 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제 3년 전에 이제 사표를 표표히 던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고 또 좋아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자,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 잠깐 확인하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무엇이든지 저는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세훈 전 시장 아니라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붙어라 해도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제가 당선되고 말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도 붙을 수 있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필요하다면 하겠다. 당이 시키면 하겠다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저는 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네. 정치를 비판했던 사람이 네. 정치 속에서 오파가 올 때 아주 쉽게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의 네.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씁쓸하고요. 아, 그러니까 정치를 비판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정치권에서 제안이 왔을 때 거리를 계속 두려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됐다는 왜냐하면 얘기죠. 정치를 비판함으로써 굉장히 이름을 알리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지명도가 높아졌는데 네. 결국은 한 번의 요청에 그냥 쉽게 정치권에 가버리고 더군다나 제가 오늘 오세훈 대통령 뭐 이런 얘기 나온 걸 보면서 네. 정치인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자기가 무슨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지 네. 어떤 사람한테 표창을 던지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네.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라 자객이다. 네. 자객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네. 10년 전에 고이즈미 총리가 네. 자기한테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이 네. 반대를 하고 무소속으로 나가니까 그거 떨어뜨린다고 네. 자객 공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유명인 여자들 네. 이거를 그냥 그 중진 의원들 무소속 중진 의원들 전부 보내가지고 네. 83명을 당선시켰어요. 네. 그래서 자객 공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결국 4년 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당시에 언론인들이 쓴 책인데 네. 당시에 너무나 유명하고 여자들이 막 쏟아 나오니까 네. 다음엔 누가 나오지 이것만 취재하다 보니까 네. 정책 검증을 못한 것은 언론의 큰 잘못이었다. 네. 라는 반성의 글을 보면서 이 표창원 소장 같은 경우도 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는 간단히 넘어가고 이제는 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필 것인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것이 또 언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데 자신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도 밝혔습니다만 어쨌건 진실 규명도 하나의 목표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표창원 전 교수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내놓은 반응이 오늘 이랬습니다. 자, 야권의 초기 영입 인사들의 면면입니다. 자, 그러면 분열된 야권 내년 총선 때 어떤 연대를 할까? 연대한다? 아니다? 절대 없다? 아니 할 수 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얘기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같이 듣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을 거부한 세력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팽팽하게 맞서게 된다면 한나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야권 연대에 부정적이고 또 그래야 명분이 있는 거지만 아마 3월 정도에 가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 불가피하지 않겠나.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 않나. 있다
없다. 뭐 둘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요? 양질 변호사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네. 상황에서 그대로 갔었을 경우에는 불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네.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 시도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 기존에 있었던 연대 이런 형태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실익도 별로 없고 신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네. 마구 합치는 연대는 아닐 것 같고 네.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하면 네. 연합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겠죠. 근데 그것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느 지역구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같이 해보고 다른 데서는 또 경쟁도 해보고 이런 식의 것을 뭐 좀 희망을 해볼 것 같은데 네.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선거의 향방이 조금은 갈려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야권 연대의 변수 어떻게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표의 선택이죠. 자, 오늘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아주 단호한 오해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얘기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마이웨이를 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마이웨이가 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한 혁신의 길입니다. I did it my way. 명분 없는 탈당을 막고 탈당을 언급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그 뜻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의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 거취는 제가 정합니다. Yes, it was my way. 전상규 차장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것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다만 공천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그거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주류 네. 측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무슨 구성할 때마다 양산 자택에 내려가서 숙고를 하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두 번째인데 결국은 입장 변화는 전혀 없고요. 결국 난 못 물러나니까 싫으면 중이 싫으면 저리 싫으면 네. 중이 떠나야 된다는 그 말을 한 것처럼 지금 비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서자. 떠날 사람 떠나고 남은 사람 남고 이렇게 이제 최후 통첩으로 비주류 측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자,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임명한 이목희 정책위 의장인데요. 일단 총체적 책임 지도자에게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표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안철수 의원은 틀렸다. 네.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틀렸다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목희 정책위장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수는 다수 의견에 따라야 되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혁신 전대는 소수 의견이었다.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오늘 안철수 신당을 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네. 문재인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계속 반대했던 게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를 끌고 가는 거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소수는 다수의 말을 따라야 한다? 이건 좀 낯선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친노 주류 측이 계속해서 그 비판을 뭐 비주류 쪽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 언론에서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자기다 했던 얘기를 뒤집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앞으로 새정치연합과 그러니까 더 민주당이 더 모아 이제 민주당이 될 텐데 어떻게 안철수 신당 측과 경쟁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일부터는 더 불어 민주당, 죄송합니다. 더 불어 민주당이 될 텐데요. 자,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경제 법안 관련된 것, 선거법 관련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때 어떤 의견을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느냐겠지요. 자, 재편, 재구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민생을 챙기는 그 해법에 주목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소식 모두 봤습니다. 동아일보의 심기선 대기자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7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